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입과 구입에서 면접,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맡고 있는 김현입니다. 그동안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주로 입시 관련된 동영상이나 제 설명 영상들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그 기회에 관한 영상들을 조금 제작을 해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즌1 주제로는 선행학습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왈가왈부, 설왕설래 여러 가지 이미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저는 평소에 항상 근거 있는 컨설팅, 근거 있는 입시를 말씀드려왔기 때문에 실제로 메디컬과 스카이에 진학한 이제 제가 아는 친구들에게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설문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아마 각종 썰이나 뇌피셜에 의존한 다른 이야기들과는 차별화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우선 저는 지난 3년 동안, 최근 3년 동안 논술과 학생부 종합전형 혹은 교과로 진학한 학생들을 일단 선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무래도 내신 성적이 좋았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좀 학업 역량이 우수한 일종의 이제 그런 집단으로 선정을 했고요. 논술로 진학한 친구들은 결과적으로는 명문대에 갔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 내신이 좀 아쉬워서 논술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비교 집단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들에 대해 이 과목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선행학습해야 하는지 순차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국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언제 선행학습이 실시됐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체 응답자 21명 중에서 초등 때는 20명, 중등 때는 18명, 그리고 고등학교에 와서 또 계속 사교를 받았다는 경우는 14명이었습니다. 문과와 이과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고요. 아무래도 학생부 중심 전형을 진학한 친구들이 논술 쪽보다는 조금 더 선행학습 혹은 사교육을 오래 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형 특성 자체가 내신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초등 국어학습은 곧 독서 논술이었다는 점입니다. 각종 프랜차이즈는 물론 로컬의 유명 학원들까지 골고루 언급이 되었습니다. 학생 답변입니다. 국어논술 학원의 독서논술 수업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주 학원에서 정해준 책을 한 권 읽고 정해진 주제로 토론 및 글쓰기 수업을 했습니다. 토론 전에는 책에 관련된 퀴즈를 풀었는데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시험을 봐야 해 책을 열심히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땡땡땡 국어논술학원에서의 독서논술 수업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학원에 정해준 책을 읽고 정해준 주제로 토론 및 글쓰기 수업을 했었는데 이 책을 제대로 읽거나 확인하기 위해서 책과 관련된 퀴즈를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시험을 봐야 됐기 때문에 책을 열심히 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께서는 혹은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책으로 어떻게 퀴즈를 볼까 하실 수 있는데 예전에 이제 한동안 유행했던 독서 골든벨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책 읽기를 강제하는 교육이었는데 의외로 학생들의 반응이 좀 호의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기성, 일주일에 한 번이겠죠. 그다음에 강제성, 재시험을 봐야 되니까 이제 강제로 읽기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다가 좀 그만둔 경우에는 오히려 더 다니지 못해서 아쉬웠다는 약간은 의외의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논술 학원 다녔던 게 기본적인 국어 실력 향상에 기반이 되었습니다. 독해 실력은 고등학교에 와서 기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논술 학원을 다니든 아니든 책은 꼭 많이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독서 논술 학원을 다녔던 게 기본적인 국어 실력 향상에 기반이 되었다. 독해 실력은 고등학교에 와서 늘지 않기 때문에 논술 학원을 다니든 그렇지 않든 책은 꼭 많이 읽어야 생각한다 라는 학생의 언급이 있었고요. 대입에 직접 유용했다기보다는 글읽기의 기초를 배웠고 덕분에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 다른 친구들보다 빠를 수 있었습니다. 너무 어릴 때만 다녀서 보다 심화적인 내용을 다루지 못했는데 중학교 때까지 다녔다면 더 성장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경우를 보면은 대입에 직접 유용했다기보다는 글읽기의 기초를 배웠고 덕분에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 다른 친구들보다 빨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릴 때만 다녀서 심화적인 내용을 다루지 못했는데 여기까지 했다면 더 성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초등 독서논술 같은 경우에는 중등으로 넘어오면서는 대부분 이제 다른 과목의 선행을 위해서 조금 줄이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초등 때 해놨던 것들이
뭐 바로 이제 뭐 초등 어떤 그 공부나 중등보다는 고등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좀 더 다녔을 때 실력이 향상됐을 거라는 고등학생들의 아쉬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대체 초등 독서 논술 학원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활용을 했을까요? 우선 문학이 가장 많이 보였습니다. 학생 답변입니다. 초등학교 때 읽은 현대 문학 작품이 수능 모의고사에 유용했습니다. 기출문제에 등장하는 작품들이 대부분 미리 접했던 것이라 편했습니다. 모르는 작품이어도 인물관계를 파악하고 심리를 이해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내신과 수능에서도 문학 제시문을 빠르게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읽은 현대 문학 작품이 수능 모의고사에 유용했습니다. 기출문제에 등장하는 작품들이 대부분 접했던 것이라 편했습니다. 모르는 작품이어도 인물관계를 파악하고 심리를 이해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내신과 수능에서도 빠르게 풀어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건 아무래도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접했던 문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 혹은 뭔가 익숙한 지문을 봤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조금은 이제 오래된 초등학교 때의 기억이라고 하더라도 유용하지 않았나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밖에 다른 학생 답변에서는 글쓰기나 말하기 실력이 향상됐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고등학교 때 오면 뭐 이것이 요새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수행 평가에게까지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이런 응답들은 학종으로 진학한 학생들에게서 많이 보였습니다. 매주 토론하고 글 쓰면서 자연스럽게 글쓰기 실력과 말하기 능력도 향상됐습니다. 매주 학원 선생님께서 꼼꼼히 첨삭해 주셨는데 고등학교 때 수행평가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유용했습니다. 발표나 토론 수업도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매주 토론하고 글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글쓰기 실력과 말하기 능력도 향상됐습니다. 매주 학원 선생님께서 꼼꼼히 첨삭해 주셨는데 고등학교 때 수행평가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유용했습니다. 발표나 토론 수업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발표나 글쓰기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경험이 쌓이는 것 좀 필요한데, 이러한 경험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 쌓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고등학교 때 좀 발휘될 기회가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한편 이제 중학교부터는 국어 문법 수업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문학보다는 중학교부터는 이제 비문학 비중이 올라가고 중등 내신도 이제 시험도 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수능에 대한 문제풀이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학생 답변입니다. 중학교 겨울방학 때 고등 국어를 미리 준비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문학, 비문학, 문법을 정확히 공부해두지 않으면 고3 국어 실력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기간에 국어 영역의 모든 부분을 2회독을 해서 내신 준비를 마쳤습니다. 중학교 겨울방학 때 고등 국어를 미리 준비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문학, 비문학, 문법을 정확히 공부해두지 않으면 고3 국어 실력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기간에 국어 영역의 모든 부분을 2회독을 해서 내신 준비를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이제 가장 중학교 때 고등학교에 대비해서 실시되는 전형적인 그런 선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이때부터는 비문학이 본격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수능 국어에서 비문학, 여기서 비문학이라고 할 수 있으면 이제 저희가 보통 뭐 경제라든가 아니 뭐 인문학, 뭐 철학, 혹은 이제 뭐 과학 이런 것들인데요. 여기에 대한 선행학습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과학 관련 독서가 부족해 아쉬웠습니다. 비문학 지문이 어려우므로 중학교 때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중학교 때 과학 관련 독서가 부족해 아쉬웠습니다. 비문학 지문이 어려우므로 중학교 때부터 대비를 해야 합니다. 라는 답변도 있었고요. 중학교 시절부터 꾸준히 비문학 지문을 접하면서 긴 글을 읽는데 부담이 줄었습니다. 과학,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비문학 문제를 조금씩 풀어오면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훈련이 됐고, 새로운 지문에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꾸준히 비문학 지문을 접하면서 긴 글을 읽는 부담을 줄였습니다. 과학,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비문학 문제를 조금씩 풀어오면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훈련이 됐고, 처음 보는 새로운 지문에도 당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고등학교 국어학습은 조금 학생의 학교 유형이나 아니면 학생의 어떤 방향에 따라 차이를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내신 부담이 큰 특목고나 전사고는 수능 준비와 병행이 관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국어 모의고사 학원을 무조건 중학교 3년 동안 다녀야 합니다.
영어처럼 국어도 모의고사가 단기간에 늘지 않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대비한 학생들이 잘하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특히 외고 특성상 정시 대비 시간이 부족해 수능 국어에 애를 먹었습니다. 국어 모의고사 학원은 중학교 3년 동안 다녀야 됩니다. 영어처럼 국어도 모의고사도 단기간 늘지 않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대비한 학생들이 잘하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특히 외고 특성상 정시 대비 시간이 부족해 수능 국어에 애를 먹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과목 수가 많죠. 보통 이제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뭐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체로 한 7개에서 8, 9개 정도 과목인데요, 한 학기에. 특목고 같은 경우는 뭐 11개, 12개까지 가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내신 대비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2학년 뭐 한 3학년 1학기까지는 수능 준비가 좀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에 대한 언급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까지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를 분리해서 생각했던 게 판단 미스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고3 첫 국어 시험에서 크게 당황했기 때문입니다. 고3부터는 수시, 정시 관계없이 수능을 준비하므로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내신 시험이 출제되기 때문에 내신과 수능을 분리해서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까지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를 분리해서 생각했던 게 판단 미스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고3 첫 국어 시험에서 크게 당황했기 때문입니다. 고3부터는 수시 정시 관계없이 수능을 준비하므로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내신 시험 출제되므로 내신과 수능을 분리해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는 경우기도 한데요. 이제 뭐 내신 국어 따로 있고 수능 국어 따로 있어서 뭐 일단은 내신 국어 공부하고 나중에 수능 국어 해야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뭐 딱 갈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이제 이 3학년이 되면 뭐 거의 대한민국의 모든 고등학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교재를 사용해서 중간 기말고사도 보고 나중에 수능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 보는 그런 모의고사의 효용성을 언급한 것들도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학생 답변입니다. 고3 때 학원 현장 모의고사가 좋았습니다. 대치동 현강이라 평균 점수가 높게 나와 동기부여의 계기가 됐습니다. 고3 때 학원 현장 모의고사가 좋았습니다. 대치동 현강이라 평균 점수가 높게 나와 동기부여의 계기가 됐습니다. 또 다른 학생입니다. 학원 실제 모의고사가 유용했습니다. 문제풀이형 읽기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요새는 아무래도 인강에 좀 많이 보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제 저희가 코로나 때 이제 인터넷 강의에 익숙해졌는데 이런 현강의 강점을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시험장 같은 현장 분위기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공부에 열의를 가진 친구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균 점수 높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위치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배들의 조언도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성공담만큼 실패담도 중요하죠. 그래서 선배들에게 뭔가 좀 후배들에게 해줄 만한 그리고 뭔가 본인의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떠한 좀 아쉬움이 있는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학생 답변입니다. 문학 작품의 개수만 늘리는 방식은 좋지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작품의 맥락이나 시대적 배경, 작가의 의도 등을 충분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비문학은 기계적 문제풀이를 피해야 합니다. 핵심 문장만 찾아 정답 고르기에만 익숙해져 전체 흐름이나 전개 방식의 이해는 부족했습니다. 또 문법 암기에 치중의 규칙이나 예외를 외우는데 치중했는데 조금만 변형된 문제를 만나면 혼란을 겪었습니다. 문학 작품의 개수만 늘리는 방식은 좋지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작품의 맥락이나 시대적 배경, 작가 의도를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비문학은 기계적 문제풀이를 피해야 하고 또 문법을 이해보다 암기에 치중해 규칙이나 예외를 외우는 치중에서는 곤란하고 조금씩 변형된 문제를 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공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양측이라고 보통 학생들이 쓰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즉 뭔가 문제풀이의 양을 늘려서 그걸로 뭔가 좀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단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제대로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즉 양측에는 지양해야 할 바로 선배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답변입니다. 수능 공부에서는 기출 분석이 중요합니다. 사설 모의고사를 아무리 잘 봐도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못 받으면 안정적인 점수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369 기출 분석은 꼼꼼히 해야 합니다. 수능에서는 기출 분석이 중요합니다. 사설 모의고사를 아무리 잘 봐도 평가원 모의고사 1등을 못 받으면 안정적인 점수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369 기출 분석은 꼼꼼히 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아마 이제 저희가 후반부에서 또 전문가 선생님 한번 모시고 이야기해 볼 부분 같기도 한데요.
학원이나 이제 현장 강사들은 어쨌든 수능에서 3월, 6월, 9월 모의고사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 평가원이나 교육청 모의고사이기 때문인데 요새는 학생들이 워낙 사설 모의고사 여기에 좀 치중하다 보니까 정작 최근 몇 년치 이런 369 모의고사도 안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역시 선배들 역시 이러한 이제 기존의 369 모의고사의 기출들부터 한번 살펴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디컬과 스카이 합격한 학생들의 선행학습 중에서 국어 과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저희 입시업계에서는 국어는 집을 팔아도 안 된다라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과목인데요. 실제로 영어나 수학 못지않게 학생들이 열심히 국어와 관련된 선행학습 그리고 사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독서 논술이었습니다. 초등 때 곧 이 국어학습은 곧 독서 논술로 연결이 됐었는데요. 이 부분이 과연 보편적인 사실인지 또 왜 그러는지는 전문가 선생님 모시고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국어학에 관련된 선행학습 편은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